안녕하세요. 뉴라이프 국제결혼의 설원준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는 베트남 신부들에게 좀 잘 못하는, 소위 말해서 제 생각에는 좀 안타까운 신랑님들 흉을 보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좀 안타까운 신랑에 속한다면 지금 바로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애라면 뭐든지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연애라도 결국에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매란 그 과정 중에 일정 부분을 업체에 맡기고 조금은 건너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일부의 과정만 업체에 맡기며 건너뛰는 것이고 앞뒤가 조금씩 바뀔 뿐 결국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 업체가 맞는 부분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업체 주도하에 국제 결혼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일생에 있어 빙산의 일각의 먼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몇몇 신랑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세대 중매 이야기하면서 돈 지불해서 베트남 결혼했으면 신부는 오는 거고, 그렇게 한국에 왔으면 넌 내 거고, 그러니까 밥이나 잘해라. 분명 과장은 있지만 뭐 대충 이런 마인드를 가진 신랑님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베트남 신부는 그냥 도망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돈이 엄청 많아서 신부에게 펑펑 돈을 쓴다면 도망 안 가겠지요. 또 물려줄 재산이 많이 남아서 신랑이 죽으면 전부 자기 거라는 걸 안다면 도망 안 가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신혼 때만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압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키운다면 그 초석 위에 정이 쌓이면서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라고 사는 우리 어머니네 같은 모성애가 많은 베트남 시골 신부들이 아직까지는 대부분입니다. 한국 노처녀들을 피해서 어렵게 베트남까지 가서 데려온 신부에게 정말 노력 안 하시면서 사실 건가요? 어린 신부가 한국에 오기 전 만약 신랑이 날 때리면 도망가자, 그러기 위해 한국 내 커뮤니티도 알아봤다. 업체가 말한 것이 전부 거짓말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자. 엄마, 행여라도 나 걱정하지 마. 나 잘할 수 있어. 베트남 신부가 이 먼 낯선 땅으로 시집 오면서 뭐 이런 각오도 없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정말 바보, 멍충이 신부를 원했던 건가요? 우리 진짜 까놓고 초반에 도망가거나 초반에 이혼한 신부들 100명 모아놓고 감시 카메라를 돌릴 수만 있다면 돌려볼까요?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는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100명 중 금이야 오기야 헌신적으로 잘해줬는데 도망간 신부 몇 명 있을까요? 즉, 제 말은 대놓고 애초부터 사기를 칠 마음을 먹고 온 신부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만에 하나 애초에 도망칠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우린 모르잖아요. 그 마음조차 돌릴 정도로 잘해줬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애보를 했는데 도망갔다면 제가 먼저 PD수첩에 사연 넣어 드릴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일 맞습니다.
전 세계 여자의 마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모, 나이, 절대 아닙니다. 공통점은 사랑받고 싶다입니다. 왜 같은 여잔데 한국 여자와 베트남 여자를 달리 대합니까? 오히려 한국 여자 때문에 몸에 깊게 배인 그릇된 상처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내 와이프한테 보란 듯이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여자였으면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하면서 소개팅 자리였다면 30분 만에 자리 박차고 나갑니다. 근데 심지어 처음 본 소개팅도 아니고 아직은 어색하더라도 엄연히 내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님들 뭐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돈 주고 노력 없이 결혼했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행동하고 베트남 신부는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부부란 둘이 하는 거잖아요. 막상 당사자인 신부도 돈 받고 노력 없이 결혼했으니까 신랑 뜻대로 따라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착각에 빠져 계신 건가요?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벙어리 3년도 서러운데 신랑님까지 어린 신부를 주눅들게 하면 맞습니까? 와이프가 내가 늙어서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면 물론 그것도 오해할 확률이 높겠죠. 미용실 가서 머리도 젊게 자르시고 시장 가서 청바지도 하나 사 입으세요. 그리고 번역기를 써서 당신한테 젊어 보이고 싶어서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청바지도 사서 입었다. 어떠냐? 라고 물어보세요. 어차피 초반에는 베트남 시골 신부들 우리보다 촌스럽습니다. 따라서 한국 여자처럼 내가 옷을 제대로 입은 건 맞는지, 내가 머리 스타일이 맞는지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피식 웃던, 부끄러워하던, 그건 신부님의 성격에 따라 표현 방식은 다르겠지요. 설사 비웃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비웃는 베트남 시골 신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럴 거면 내가 한국 결혼을 하지 뭐 어렵게 베트남까지 가서 결혼을 하겠냐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주변에 국조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신 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 분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보세요. 베트남 시골 신부의 기대치라는 것 자체가 한국 여자랑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국 여성에게 요구되는 눈치와 노력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죠.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저는 바로 그걸 하자는 겁니다. 제발 혼자만의 상상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혹시 신랑님들 와이프를 웃게 해주려는 노력이 와이프 눈치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눈치 좀 보면 어떤가요? 이제 나의 와이프인데 한국 여성에게 당했던 것처럼 자존감이 떨어지나요? 도대체 한국 여자도 아니고 베트남 시골 처녀한테 뭘 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나요? 부디 한국 여자 때문에 깊게 배인 아주 안 좋은 마인드들은 하루 빨리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와이프는 베트남 시골 신부입니다. 그리고 누가 답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답답한 쪽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 이 답답함을 상상하실 수나 있을까요? 베트남 신부가 행여나 내 부모를 도와달라는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돌려 말하지 못하고 번역기를 사용한다거나 어설픈 한국말로 어쩔 수 없이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면 베트남 신부들은 돈 달라는 걸 왜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흉이나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부가 대화를 통해 타협할 일이지 오해할 일입니까? 왜 와이프 눈치를 볼 시간에 밖에 나가서 와이프가 아무래도 이상하네, 어쩌네 저쩌네 왜 의심이나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음식이 맞지 않아서 며칠째 잘 먹고 있지를 못하는데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베트남 죽이라도 사서 바쳐야죠. 어떻게 원래 처음 오면 그러니 저러니 하면서 방치할 수 있습니까? 나 회사 가 있는 동안 주민센터 등등 어디를 갔다 오고 먹고 싶은 베트남 음식 있으면 스샷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고, 베트남 접속해서 베트남 음식 찾는 거 가르쳐 주셨냐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생각이 깊고 경험이 많은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애 내공이 당연히 깊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 결혼도 안 한 친구나 초보 신랑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쩌네 저쩌네 하고 그냥 말아버리냐는 겁니다. 우리 신랑님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저 역시 모를 수도 있고 제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기에 저는 선배님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통역을 통해서 직접 당사자인 신부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무조건 해결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아내이자 미래의 어머니가 될 뿐입니다. 우리 제발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내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퍼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 앞선 영상들 곳곳에 스며 들어가 있지만 추후에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